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책 43페이지에서 스스로 컴퓨터가 되는 법을 배우는 수학 교육이 아닌 컴퓨터를 쓰는 법을 배우는 수학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면서 공개키 암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간엔 공개키 암호는 무엇이며 여기에 사용된 수학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공개키 암호에 사용된 수학 개념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43페이지에 보면요. 스스로 컴퓨터가 되는 법을 배우는 수학 교육이 아닌 컴퓨터를 쓰는 법을 배우는 수학을 이제 가르쳐야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공개키 암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나라들은 우리 스스로가 연산을 빨리 하는 그런 컴퓨터가 되는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컴퓨터, 우리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를 쓰는 법을 배우는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책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개키 암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은 이 공개키 암호는 무엇이며 또 이 공개키 암호에 사용된 수학적 개념들은 또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개키 암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공개키 암호란 무엇인가? 공개키 방식의 암호는 암호학적으로 연관된 두 개의 키를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본인만 갖고 있는 키를 개인키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키는 공개키라고 한다. 제가 내용을 써봤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한 가지 예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암고라는 것을 써보셨을 겁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나 사령관이야. 어저께 얘기했던 그 보안 자료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그때 이 전화를 받는 통신병이 이 사람이 진짜 사령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 사령관이야 하면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묻고 사령관임이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암고입니다. 그래서 이 통신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령관님, 문어는 호랑이입니다. 답어가 뭐죠? 아니면 암고는요? 했을 때 이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백두산이라고 대답하지 못하면 사령관은 가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쓰는 것이 이 암고인데요. 이 공개키 암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돈을 보내게 되고 또 다른 곳에 물건을 보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개키 암호 기술은 온라인 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개키 암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공개키 암호의 작동 원리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다고 합시다. 나는 앨리스인데 내가 지금 100만 원 송금해. 이런 거를 이제 정보를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좀 곤란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름도 있고 뭐 주소도 있고 어카운트 인포메이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암호화해서 보내고 받는 사람이 내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개키 암호를 사용해서 이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서 매치해야 하고 보내는 정보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공개키 암호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돈을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공개키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 키를 두 개를 만들고 또 어떻게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공개키를 얻는지 이런 작동 원리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릴 때 혹시 이런 거 가지고 노셨는지 모르겠는데 하트 모양인데 이게 반쪽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래서 하나는 여자친구한테 주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매치를 해서 이제 하나가 됐을 때 너는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맞아. 나는
당신은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아. 뭐 만약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이 하트 모양을 맞춰봐서 서로가 서로인 것을 확인하자. 뭐 이런 이제 좀 유치한 놀이들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맞춰야만 하나가 되는 키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돈을 보내는 사람한테. 그래서 돈을 보내는 사람은 이 받는 사람이 보내준 그 반쪽 공개 키로 자신의 정보를 암호화하는데요. 이 암호화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나 앨리스인데 100만 원 보내. 이걸 그대로 보내면 중간에 해킹을 하면 이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앨리스인데 지금 100만 원 보내를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끔 아예 그냥 엉망진창이 되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해시 함수라는 거 하는 건데요. 이걸 해싱한다고 합니다. 알아볼 수 없게 엉망진창이 되게. 그러니까 막 해시 비프라고 하면 막 이것저것 막 넣어서 막 갈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소고기의 어떤 부위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근데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수신자가 보낸 돈을 받는 사람이 보낸 공개키를 같이 조합해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보내면요. 이렇게 들어온 거를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죠? 그렇죠. 이미 돈을 보내는 사람한테 보낸 그 키의 반쪽이 있는 이 받는 사람이 그 키를 딱 들이대면 얘랑 얘가 맞아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해시화된 암호가 이렇게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정보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 공개키 암호의 작동 원리인데요.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이 공개키 암호는 비대칭 암호입니다. 비대칭 암호라는 것은 지금 보내는 사람이 붙여서 보내는 이 키와 받는 사람이 사용하게 될 키가 같은 걸 대칭키라고 하고요. 그럼 같은 걸 이용한다는 거죠. 비대칭은 이게 서로 다릅니다. 하나를 반쪽에서 반만 가지고 있고 다른 반쪽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 내가 원래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정보나 또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작동 원리가 이 비대칭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단점은요. 대칭키, 즉 이 두 개가 같은 거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거래, 실시간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자 서명을 하고 보내고 시간이 좀 필요해도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은 그런 곳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좀 전에 공개키 암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 책에서 이 그림을 실어놨습니다. 자, 이건 어마어마하게 긴 숫자이고요. 예, 디짓이 몇 개인지 말 수도 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숫자의 유일한 두 개의 약수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1과 이 숫자 자신이 약수를 갖지만 그 자신과 1이 아닌 약수는 요 딱 두 개입니다. 요 두 숫자는 서로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숫자의 약수가 이 두 숫자와 1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소수를 곱해서 얘가 됐다는 말은 이 두 숫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반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돈을 받는 사람이 이 숫자를 둘로 쪼개서요. 한쪽만 보내고요. 그리고 그 보내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돈을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이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풀 수도 없고요. 컴퓨터가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요즘은 뭐 워낙 컴퓨터가 좋아져서 훨씬 빨라졌지만 아무래도 어찌됐든 이런 엄청난 수의 두 개의 소수인 약수를 찾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안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소인수 분해가 또 뭔지를 한번 또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약수 한번 구해 보시겠습니까? 계산기 사용을 좋습니다. 약수 한번 구해 보십시오. 자, 좀 아까 30346651의 약수가 뭔지 찾아보라고 부탁드렸죠? 예, 답은 1과 30346651 그 자신과 3466과 8753입니다. 아까 1과 자기 자신은 빼고 두 개의 약수가 이렇게 두 개 나왔죠. 이 두 수는 둘 다 프라임입니다.
이 두 수의 공통 약수는 없습니다. 이 두 수는 프라임, 즉 소수인데요. 자, 약수는 어떤 수를 이루는 인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8의 약수는 2와 4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2와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8은 2의 3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는 뭐죠? 14는 2와 7이 약수입니다. 1과 7도 물론 있지만 자신과 1이 아닌 약수는 2와 7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정수는 소수 아니면 합성수인데요. 지금 여기에 소수들을 써놨고요. 이 수가 아닌 것들은 다 합성수입니다. 물론 1은 좀 예외입니다. 자, 1, 2, 4. 4는 뭐죠? 2 곱하기 2.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죠. 5, 6. 6은 뭐죠? 2와 3을 곱해서 만든 수니까 소수가 역시 아니라 합성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수는 소수 아니면 합성수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소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합성수는 1과 자신 그리고 곱하기 전에 두 소수만을 인수로 가집니다. 자, 1부터 만까지의 수 중에서 소수는 1229개입니다. 아까 이 만까지의 4개 디짓의 수를 곱해서 또 만든 합성수 하나를 찾으려고 해도 이 10,000개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물며 아까 그 디짓 보셨죠? 엄청나게 긴 그 수를 만들어내는 2개의 약수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하게 암호에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영상을 통해서 공개키의 암호 그리고 공개키의 암호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인수 분해, 해시함수 같은 이 공개키의 암호에 사용된 수학적 개념도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남긴 어록을 보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